전략교회 12월 23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래도 좀 들뜬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도 짜고 또 뭐 쇼핑도 하고 선물도 사고 뭐 이런 좀 그런 기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참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바로 당일날 전부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지난 14일 날 된 이후에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이 헌재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서류가 지난 20일 당시에 전달됐을 때 뭐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전달되고 난 다음에 7일에 그때 이제 이 첫 번째 변론 기일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는 27일 날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헌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시작돼야지만 이제 헌재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전자 서류가 간 걸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일단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께서 누차 뭐 말씀드린 거지만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 결코 당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전직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그날 당일날 바로 접수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가 지나서 했고요. 이거는 굳이 뭐 좌우 따질 것 없이 대통령이니까 그걸 자꾸만 서류를 안 받으려고 피하고 뭐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재명을 뭐라고 이제까지 비판을 해왔습니까? 네. 정말이지 이제까지 그래도 지지하던 사람들을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과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는데 더 이상의 뭐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우리가 비교우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앞서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아져 버렸어요. 참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뭐 말을 할 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그동안 그래도 도덕적 명분, 법적 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조차 이제 다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불허했다는 그 문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헌법재판 지금 중앙선관위가 재판관 이 위원들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대답을 했는데 당시 실무자가 구두로 전화 받고서 그냥 법에 따라 법 조항을 너무 보는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결정된 바가 아니다. 또 말을 좀 바꿨습니다. 네. 참 선관위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관위는요. 그때 강찬호 중앙일보 우리 논설위원이 그 단독 보도를 했지만 그 음서제 이미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 시민 국가가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없어진 음서제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배우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선관위가 그 4급, 5급짜리를 그렇게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사실로 드러나고 선관위 뭐 전현직 사무총장이 쇠고랑을 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다가 이제 속구리 투표 뭐 등등 해가지고요. 이 선관위도 정말 그 고쳐야 될 게 많은 그런 곳이 됐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구두로 그렇게 쉽게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구두로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 따져보고 한번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구두로 통보를 했다면은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틈을 이용해 갖고 또 다시 그냥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쇄신 아예 그냥 걷어차고 뭐 이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참 선관위가 언제쯤 이게 좀 정신 차릴까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장경태 의원이 오늘 뭐 폭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그날 저녁 6시 25분에 강남의 신사동에 있는 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다가 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이 성형외과는 신사역에 위치한 성형외과인데요. 여기 있는 성형외과 원장은 지금 대통령실 자문의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는 당시의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라는데 이게 아마 오늘 JTBC가 저녁에 보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미리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실들을 오늘 이제 폭로를 했는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원래 JTBC가 이런 제보를 받은 지는 좀 된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칫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날 성형외과를 갈 만큼 이 비상계엄하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3시간이라는 게 당시 비상계엄을 위해서 굉장히 아마 그 긴박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쯤 들어가서 밤 9시 30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때가 막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주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에 안가를 불러서 뭐 특별 지시를 내리고 막 국무회의 소집하고 그 긴박하게 개헌 준비하던 과정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뭐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있었다. 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모르고 있었네. 뭐 이런 식의 뭐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참 요즘 이렇게 움직이면요 다 포착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경호원들하고 이게 다 가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데는 다 이 제보라든지 이게 가기 때문에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뭐 장경태 의원이 폭로한 거 보니까 경호처에서 5명이 갔다는데요. 네 원래 그 정도 갑니다. 네, 5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 그 강남의 성형외과 하면 다 CCTV 다 있고 그런데 네. 예, 다 찍혔겠죠. 예. 글쎄요, 아유, 참 모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들이 참 정말 이 거의 총알바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우크라이나군에서 이제 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아닌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인인 것처럼 저렇게 이제 가짜 서류를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기서 비밀이 드러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서명하는 안 있잖아요. 그거 한글로 했네. 한글로 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신분증을 소유한 북한군은 사살된 북한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분증을 보니까 이 위에는 뭐 이 러시아인인 것처럼 해놔놓고 밑에 서명은 다 한글로 그렇게 서명이 돼 있는 그런 장면들. 지금 북한군이 꽤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들이 북한군들이 자기들끼리 총을 가지고 하다가 서로 사망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더 파병을 할 거라고 그러네요. 지금 아마 많은 숫자의 북한군들이 이 사망을 하면서 여기에 또 지금 추가 파병까지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우리가 뭐 동족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가서 총알바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걸 글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계의 뭐 원로라고 할까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분이 계십니다. 이 편집장 분이 이런 글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조갑재닷컴에 게재를 했는데 참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못한다. 이런 글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다. 썩은 새끼줄로 잡고 인수봉에 오르려고 한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아주 말은 격하게 했지만 그 취지는 결국 지금 이번에 나왔던 비상계엄이 네.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감싸려고 지금 국민의힘이 네. 하고 있는 것은 보수가 진짜 공멸하는 길이다. 네. 이런 지금 지적들을 지금 좀 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조갑재 전 그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원조격입니다. 네. 아스팔트 우파의 원조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부터 그런 이제 그 거리에 아스팔트 우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조갑재 대표와 더불어서 또 했던 게 대령연합회 그 서정갑 대령 회장, 네. 전 대령이죠. 두 분이 이제 갑자가 들어간다 해서 뭐 투캅스 뭐 이런 식의 뭐 패러디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른바 보수 내에 약간 이제 고령층, 그다음에 조금 강경 보수 네. 이런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걸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의 자통당의 정광훈 집회의 그 뿌리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조갑재 서정갑이 주도했던 그 아스팔트 우파가 있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스팔트 우파의 원조인 조갑재 대표마저도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짓이다. 네. 그럼 지금 광화문에 나가갖고 계엄령 잘했다. 제2 계엄령을 한 번 더 발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그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따블로 미친 거죠. 네. 따블로. 이제 정광훈 목사 계열의 네. 또 새로운 어떤 집단들인데 글쎄요. 자, 오늘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해야 될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노상원 전 수방사령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첩이 이게 이제 압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첩의 내용을 보니까요.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한번 예고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앞으로 아마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일단이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즉 북한에게 NLL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계획이 담긴 그 수첩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참 물론 이게 실행이 안 됐긴 하지만 당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마 이 김용년 비롯해서 이 노상원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내는 외환, 즉 외국의 어떤 세력이 개입하게 만드는 외환의 죄, 우리가 내란 외환의 죄가 이제 바로 중요한 이제 대통령의 지금 소추가 가능한 두 가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외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일단락의 지금 증거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민주당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예 장관들 5명을 더 탄핵시켜서 네.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법안 이거 처리할 거 없이 그냥 자동 선포된다. 네. 이것까지 지금 하겠다. 그렇죠. 라고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요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저 대구에 계시는 홍모 씨께서 대선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진짜 가능한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